Welcome. I'm glad you could join me here today. 이번 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상위 자산가들에게만 은밀히 발송한 보고서의 내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미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기밀입니다. 연회비로만 5만 달러를 지불하며 특별 관리받는 헤지펀드와 기관장들만 열람할 수 있는 급비 리서치 문건이죠. 제가 그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거기 담긴 구체적인 종목명과 섹터, 그리고 매수 시점에 대한 정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가 접한 정보 중 가장 파괴력이 큽니다. 보고서는 조만간 정책적 공포, 즉 정책 패닉이 시장을 덮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패닉이 현실화되는 순간 미리 길목을 지킨 극소수의 투자자들은 단 몇 개월 만에 10년치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상위 1%에게만 속삭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 정책 패닉의 실체와 수혜 업종은 어디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30일에서 60일은 향후 5년을 통틀어 가장 결정적인 투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론에 앞서 오늘 영상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누군가에게는 벼락부자가 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모두가 아닌 오직 메커니즘을 이해한 자들에게만 말이죠.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건 인맥이나 정보력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거대한 투자 기회로 치환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정책 패닉이 닥치기 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수많은 경제 사이클을 겪으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대물림될 불을 쌓은 이들은 결코 위기를 완벽하게 예측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뒤에 필연적으로 뒤따라올 다음 수를 읽어낸 이들이었습니다. 지금 구독하고 집중하십시오. 현재 상황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30일입니다. 에피퓨리 작전이 개시된 지 5주가 지났습니다.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7.4% 추락하며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793포인트가 진발했습니다. 종가는 45,166선까지 밀려났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67% 하락하며 6,368로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2.15% 폭락했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114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2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포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소나기에 들어갔으며 이란은 이제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줄을 쥐고 흔드는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 해병대 2,500명이 중동에 급파되었고 해협 재개방을 위한 지상작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금값은 온스당 4,428달러로 지난 1월 고점 대비 21%나 빠졌습니다. 은값은 40% 넘게 급락했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3.8%의 기대 인플레이션 탓에 수년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표는 전월 대비 5.8% 하락한 53.3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의 붕괴입니다. 안전자산도 일반 시장도 전부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 심리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대다수 투자자는 공포에 질려 팔거나 아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6개월 뒤 그 두 가지 선택은 역사상 최악의 판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배달수가 놓치고 있는 핵심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거대한 기회가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유가가 120달러를 돌파했음에도 국채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월가가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를 더 심각하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전쟁 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리가 내렸지만 전쟁 직후 폭등한 유가가 물가 전망을 흔들며 금리를 치솟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무서운 의미를 읽어내야 합니다. 시장의 공포가 이제 물가 문제에서 경기 침체 문제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가 압력에 취약했던 자산들의 시대가 가고 이제는 경기 침체에 타격을 입는 종목과 반대로 수혜를 입는 자산이 나뉘는 시점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80에서 100달러 선일 때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이 타당해 보이지만 유가가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물가보다 실업률 폭등이라는 실물 경제의 붕괴가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즉,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는 경제를 파괴하여 결국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침체 리스크로 덮어버리는 효과를 냅니다. 쉽게 말해 유가가 치솟을수록 경기 침체의 공포가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압도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침체 리스크가 시장을 지배하면 연준은 결국 금리 인상 카드를 버리고 인하를 고민하는 피벗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태도를 바꾸는 순간 그동안 처참하게 짓눌렸던 특정 자산들은 유례없는 폭발적 반등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경고한 정책 패닉의 본질이며 곧 닥칠 현실입니다. 이제 관건은 그 방아쇠가 언제 당겨지느냐입니다. 거대 헤지펀드들만 공유하는 그 문건이 지목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여러분께만 공개하겠습니다. 문건은 정책 패닉을 유도할 3가지 강력한 방아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의 소강 상태입니다. 휴전이나 해역 개방 같은 외교적 타결로 유가가 90달러 아래로 급격히 내려가는 상황이죠. 정부는 전략 비축유 방출과 해군 호송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유가를 억제하려 필사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트럼프는 협상이 순조롭다 주장하고 이라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은 작은 완화 신호만 보여도 대반등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연준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공식 금리 인하는 어렵겠지만 대신 채권 매입이라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교묘하고도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도 시장을 은밀히 조종할 때 써먹은 비장의 카드입니다. 세 번째는 정책 공조입니다. 관세 철폐나 긴급 경제 부양책 같은 것들이죠. 아니면 동맹국들이 합심해서 비축률을 푸는 등 정부가 단호하게 움직인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루이스는 조정이 막바지라고 봅니다. 보조지표인 RSI는 이미 2022년 이후 최악의 과매도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방아쇠 중 무엇이 당겨지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소외됐던 자산들이 폭발적으로 솟구치는 시나리오죠.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바닥까지 짓눌렸던 자산들이 미친 듯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수직 상승의 시작입니다. 역사적 전례를 봐도 지금의 비관론은 과합니다. 가격이 비정상적인 수준에서 폭력적일 만큼 가파르게 재평가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꿰뚫어야 합니다. 전쟁의 불씨가 여전하더라도 시장은 이미 그 공포를 가격에 다 녹여낸 뒤 바닥을 다집니다. 지난 5주 동안 시장은 불확실성을 충분히 삼켰습니다. 전쟁의 충격은 이미 가격표에 다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7.4% 밀렸고 공포지수는 치솟았습니다. 모든 지표가 바닥을 외칩니다. 현재 모든 기술적 지표는 추가 하락이 아니라 역사적인 반등 직전의 폭풍 전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상위 1%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몰래 흘리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주류 언론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짜 돈이 드는 정보입니다. 그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기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거긴 이미 개미들이 뒤늦게 올라타서 먹을 게 없습니다. 진짜 노다지는 따로 있죠. 바로 파이프라인과 저장 터미널, LNG 제기화 시설 같은 상류 부문의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기름을 캐는 게 아니라 옮기는 자들입니다. 에너지 통행료를 챙기며 앉아서 돈을 쓸어 담는 구조죠. 유가가 80달러든 115달러든 상관없습니다.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면서 고유가의 단물만 빨아먹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인프라 투자를 고착화시키면서 이들은 영구적인 수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킨더 모건이나 알레리안 MLP 상장지수 펀드가 그 통로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방산과 항공우주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지출이 쏟아지는 방위와 보안, 산업 부권력 분야에 집중하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조언입니다. 이건 단순한 단타 매매가 아닙니다.
국가의 돈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정부의 지출은 멈추지 않습니다. 9.11 테러 이후 방산주는 5년 동안 시장보다 47%나 더 올랐습니다. ITA 상장지수 펀드를 통하면 개별 기업의 리스크 없이 섹터터 전체의 성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관론이 극에 달한 임의 소비재 분야입니다. 가장 역설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기회죠. 매식, 유통, 여행, 사치품처럼 사람들이 지금 당장 포기할 것 같은 종목들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저평가됐습니다. 임의 소비재 지수의 절반 이상이 전년 고점 대비 20% 넘게 폭락했습니다. 공포가 지배하는 구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섹터가 시장 대비 이토록 처참하게 벌어졌을 때 그 다음엔 항상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28번의 사례 중 무려 23번이나 이후 1년 동안 평균 14%의 초과 수익을 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승리할 확률이 82%라는 통계적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소프트웨어와 소비자 금융입니다. 화석연료의 한계가 드러나며 신재생 에너지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마치 AI 혁명이 끝난 것처럼 소프트웨어 주식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공룡들이 쏟아붓는 3천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는 유가와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기름값이 115달러가 된다고 해서 미래를 향한 데이터 센터 건설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패닉에 빠진 시장은 진짜 타격을 입은 기업과 상관없는 기업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소비자 금융은 구조적으로 살아납니다. 채권 시장은 이미 그 신호를 보내고 있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의 거대한 자금 흐름은 이미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종목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대형은행 내부자들이 시장을 읽는 그들만의 분석 틀을 전해드릴 뿐입니다. 고액 자산가들끼리만 공유하는 부의 공식은 명확합니다. 감정이 휘둘리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겁니다. 육아 충격으로 진짜 망가지는 자산과 단지 공포 심리 때문에 가격만 깎인 자산을 철저히 분리하십시오. 연료비 부담으로 수익이 깎이는 항공사 같은 곳은 구조적으로 치명타를 입은 상태입니다. 싼값에 돈을 빌려 연명하던 좀비 기업들이나 소비 위축에 취약한 것들은 피해야 할 1순위입니다. 중동 공급망에 목줄이 잡힌 기업들도 위험합니다. 반면 심리적 요인으로 하락한 것들은 기회입니다. 육아와 상관없이 매출이 나오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나 내수 기반의 소비재 기업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금리 정상화의 수혜를 입을 금융사들도 마찬가지죠. 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하락은 본질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중앙은행들의 강제 청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밀린 것뿐입니다. 금의 가치는 여전히 견고하며 반등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금리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알고리즘 매도가 일시적인 하방 압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40년 부채주기라는 본질적 흐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1년 뒤 부의 정점에 설 자들은 2026년 3월 말의 혼돈 속에서 이 가짜 신호를 분별하고 대중의 공포를 기회로 바꾼 소수의 통찰가들입니다. 40년간 수많은 경제 위기의 파동을 목격하며 뼈저리게 깨달은 상위 1%만 공유하는 3가지 절대 원칙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미 불꽃쇼가 끝난 곳에는 발도 들이지 마십시오. 정유사나 방산주, 에너지 장비 섹터는 이미 단물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2026년 2월 28일에 엑손모빌을 샀거나 3월 1일에 로키드 마틴을 선점한 이들은 이미 막대한 수익을 확정지었습니다. 3월 30일인 오늘 뒤늦게 뛰어드는 당신은 군중의 뒷공무니를 쫓는 꼴이며 그 지점은 수익이 아닌 끔찍한 손실이 시작되는 무덤입니다. 두 번째,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아닌 돈의 실제 궤적을 쫓으십시오. 유가가 120달러를 돌파할 때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역설입니다. 이는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내부자들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유가 상황에서도 채권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폭풍 전야를 의미합니다.
채권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의 공포가 압도적이라고 경고합니다.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면 연준은 결국 금리 인하라는 한국 선언을 할 것이며 금과 금리 민감주가 폭등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매중의 눈에는 오직 115달러라는 자극적인 유가 뉴스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호는 유가가 치솟는데도 금리는 곤두박질치는 이 기이한 모순에 있습니다. 이 두 현상의 결합은 다음 거대 자본이 어디로 쏠릴지 명확히 가리킵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라는 독을 당장 제거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천자 이루의 기회를 잡으려면 어떤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생존력이 필수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경고대로 해협 봉쇄가 지속되어 S&P 500 지수가 5에서 7% 더 폭락한다면 빚을 낸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시장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거부를 거머쥐는 자들은 끝까지 패를 쥐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반대로 패배자들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자금 구조의 한계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저점에서 자산을 강제로 빼앗기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펀더멘탈은 경고하지만 과도하게 저평가된 자산에 조용히 매복하여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다음 정부가 공포에 질려 부양책을 쏟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관들이 위기 때마다 부를 증식시키는 비밀 매뉴얼입니다. 큰 흐름을 보십시오. 지난 50년간 발생한 모든 오일 쇼크는 본질을 꿰뚫어본 자들에게만 허락된 거대한 부의 재편 기회였습니다. 1973년의 비극을 기억하십니까? 그 후 10년 동안 금값은 23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고 방위산업과 에너지 인프라는 시장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의 공포를 견디고 자리를 지킨 자들만이 전쟁 후 찾아온 시장 반등의 열매를 독식할 수 있었습니다. 2001년 250달러에서 시작된 10년간의 황금 강세장,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에 처참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공포의 정점에서 우량 자산을 주워담은 이들은 10년 만에 300에서 50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제 2026년 이란 전쟁이 그 역사를 반복하려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재 상황을 인류 역사상 최악의 공급 중단 사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1973년 이후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충격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모든 위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든 외교적 타결이든 결국 폐쇄된 해협은 다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역시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굴복할 것이며 115달러의 유가는 신기루처럼 빠르게 가라앉을 것입니다. 연준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혹은 39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부채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패닉에 빠져 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할 그 결정적인 순간이 곧 들이닥칩니다. 그 전에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는 자들만이 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확신을 기다리며 관망하는 자들은 이미 파티가 끝난 뒤에나 소식을 듣게 될 뿐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1월 사상 최고가 대비 7.4%나 밀려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바닥이 임박했다고 말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추가로 5에서 7% 더 떨어질 가능성을 경고하며 공포를 주장합니다. 중요한 점은 두 주장이 동시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락의 끝자락일 수도, 동시에 일시적인 추가 하락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바닥 지점을 맞추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핵심은 정책 패닉이 오기 전 당신이 제대로 된 자산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등은 번개처럼 빠르고 잔혹할 것입니다. 확인하고 들어오는 자가 아니라 고독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던 자들에게만 시장은 막대한 보상을 내릴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깨달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안전하다는 확인 도장은 항상 폭등이 모두 끝난 뒤에나 찍힌다는 사실입니다. 채권 금리와 달러의 움직임을 초 단위로 추적하십시오. 정세가 완화되거나 정책 개입의 낌새가 보이는 찰나를 포착해 당신의 포지션을 성점해야 합니다. 이미 옳은 것에 미련을 갖지 말고 공포가 반전될 때
가장 거칠게 튀어오를 자산에 집중하십시오. 이번 전쟁은 준비된 자들에게만 거부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시장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당신만이 이 거대한 부의 이동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